출발 새 아침.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한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여야 4+1 협의체는 198건의 민생 법안과 임시회 회기 결정권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었고요. 따라서 표결 처리가 가능했죠.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은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아마도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등을 고려해서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막판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여야가 주말을 사이에 두고 상호 이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민주주의의 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상호 이해와 타협의 정신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후폭풍. 제 표현으로는 이제 추풍낙열 시즌2입니다. 추풍낙열이요? 예. 네, 그렇군요. 검찰과 자유한국당 모두 이제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준비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제 국회 본회의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죠. 정점식 의원이 장관이 검찰청 법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대검 간부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장관이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재청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불법성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 이런 네. 주장이었는데요. 정말로 이게 위법한 겁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이신 진행자께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좀 낯설긴 한데. 네. 검찰청법 제 34조 1항인데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야 되는데 추 장관이 이제 그 과정을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항이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 어떤 강행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인사를 하라는 취지다. 이게 이제 법조계 일각의 얘기인 것 같고요. 맞죠, 변호사님? 네. 네. 여전히 이제 재청권은 그 법무부 장관의 이제 권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했다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든 아니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예. 사실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어제 그 안태근 네. 서지현 검사 사건 관련된 그렇죠, 예.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직권남용죄가 바로 이제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네네. 서지현 검사도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안태근 검사장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지방으로 좌천을 시켰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큰 논란이 됐었고 네. 2심에서는 실제로 유죄가 나왔었죠.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직무권한 범위 내냐, 재량의 범위 내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 그 있었던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예.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직권남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뭐 재판까지 간 직권남용 그 사건들이 많아요. 예, 굉장히 많긴 하지만 또 유죄를 받기 굉장히 어렵기도 한 그렇죠. 예, 그런 사건들이고 어제 그 주장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하게 그 반박을 했는데요.
총장이 오히려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항명이다. 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고, 추미애 장관 본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그 의견을 내라고 했고, 그 전날에도 전화통화를 해서 의견 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기회를 줬다라는 설명인데, 검찰 측은 이렇습니다.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와가지고 의견 내라고 하는 건 그냥 요식행위지. 네. 실질적인 의견 청취라고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주장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데, 다시 이제 검찰 쪽에서는 무슨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느니 미리 인사안을 대검으로 보내라느니 이런 거는 관행에도 안 맞고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건 일종의 인사권 침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 주장한 내용이었는데 예. 결국 추미애 장관 얘기는 30분 전에 의견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전날에도 1시간 동안 얘기를 전화 통화를 했었고 하면서, 예. 또 그날 당일에도 6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네. 얘기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선을 그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장관한테 항명한 것은 맞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일단 이번 사건을 두고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 부적절했다. 그래서 추 장관한테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가지고 얘기가 있죠. 예. 이게 일부러 항명 프레임으로 몰아서 윤 총장이 압박하는 거다. 네네. 윤 총장이 무엇을 압박한다는 거죠? 결국은 사임을 압박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임할 네, 것 같지는 사임할 것 같지 않고요. 않죠. 네. 윤 총장도 어저께 이제 사임하고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수사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강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이 어저께 또 추가로 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슬슬 수사의 시간이 끝나고 정무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요. 아마도 조만간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시도를 했던 그 소위 검찰의 저항이 이제 법안 통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제 무력화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총선 국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정무적으로 혹은 여론적으로 검찰이 이제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정치권에서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 총장이 사표 내지 않겠다고 말했을 네. 때 괄호 열고 누구 조우라고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 네. 이런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매우 흥미진진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보수 통합과 관련된 진전이 어제 나왔는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 위원장의 박형준 전 의원. 그동안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사이에 이제 중재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통추위가 제 역할을 해내게 된다면, 한국당은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네. 신당을 창당해서 두 정당이 합치게 됩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잘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당을 만약에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면요. 예. 한국당에 소속돼 있던 여러 가지 재산들도 다 일단 국고에 귀속돼야 돼요. 그렇죠. 해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너무 큰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공천 작업도 다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가지는 못할 거다. 네네네. 흡수 통합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네, 뭐 당대당 통합이 될 수도 있고 흡수 통합이 될 수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제 뭐 해처 모여만 하고 실제로는 아마 합당 형식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실제로는 얼만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회의론입니다. 네. 뭐 저도 여기에 이제 한 표를 보태고 싶은데. 회의론에. 네. 네. 회의적이시군요. 네. 회의적입니다. 네. 예. 일단은 어제 합의 자체가 양쪽 당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진 건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네. 우선은 박형준 전 의원이 이제 한국당이나 새보수당의 어떤 주류 세력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실무를 맡고 있는 안영환 전 의원도 사실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조율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이 두 사람이 핵심 축인데 네.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하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냐. 이것도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새보수당에서는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명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해왔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를 추구하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 세 개. 네. 근데 지금 어제 나온 얘기로 보면은 그 중에서도 낡은 집 짓고 새 집 짓자,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자, 그러니까 신당 창당하자, 이거 네. 말고는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탄핵권인데요.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에 가깝게 지금 합의안이 나왔고 네. 실제로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긍정하는 건지 부정하는 건지 이걸 받아들일 건지 거부할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역시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되겠군요. 탄핵 바다를 네. 아직 쪽배 상태라서 과연 건너는 게 가능할지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네.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정치적인 핵심 사안은 양 정치 세력이 뭉개고 갈 수가 없거든요. 언제나 네. 이거는 좀 또렷하게 합의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낸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좀 뭉개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뭉갠다는 표현을 부적절했음을 제가 다시 알려드리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겉으로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데 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네. TK랑 PK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MBN에서 단독 기사 낸 거를 제가 봤는데 네. TK 의원들이 특히 유승민이랑 합치면 탈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TK 지역에서는 그 새로운 보수당 쪽의 인사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또 문제는 뭐냐면 당이 합칠 경우에는 결국 공천권하고 또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여전히 합의가 안 된 상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공화당, 우리 공화당 문제인데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TK 지역에서 우리 공화당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랑은 어떻게 합의를 할 건지 얘기가 안 된 상황이고 어제 이제 참여도 안 했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어떤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악마는 여전히 디테일에 있다. 좀 더 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창성 씨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속담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예. 재버릇 개못준다가 됐는데. 네네. 어제 그 음주운전 사고를 내가지고 그게 이제 체포된 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2017년에 그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이제 귀순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국종 교수가 극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살려냈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북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제 우발적으로 건너왔다. 이게 알려져서 망신을 한번 당했었죠? 그랬죠. 근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이거 좀 있으면은 또 술 마시고 운전해서 북으로 오히려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헬이야? 안녕하세요. 가짜 뉴스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헬마우스입니다. 저는 유튜버로서 그동안 구독자와 조회수만 신경을 써왔는데요. 이제는 YTN 라디오 고정 출연자로서 청취율 관리도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다면 즐겨 듣는 프로그램으로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중요하니까 2번 말씀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이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이제 3번이네요. 이제 청취율도 헬마효과, 헬마 코인 제대로 탑승해봐야죠.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동지들이여 가자!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고 지혜롭게 풀어주실 2분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홍성 홍문표입니다. 충남 예산홍성. 예,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시간 듣고 계시는데요.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은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고요. 단문 50원, 100원에 혹은 장문엔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수족들이 대거 교체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서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도 교체했지만은 네.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검찰에서 형사 쪽에 일하던 분, 공판 쪽에 일하던 분, 네. 또 인권 관련 일을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중용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건 사람들이 뭐 주시를 안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같이 특수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검찰을 원래 본래대로 형사 중심, 공판 중심, 인권 중심 이쪽 분들을 우대하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지론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검찰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주 훌륭한 인사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서른 의원님의 총평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또 더한 현 정권의 검찰의 장악, 인사의 폭거다. 아, 인사의 폭거. 예,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7분의 대통령 시절에도 네. 아들들 구속하고 최측근들 구속에도 검찰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렇게 뒤엎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 네. 아마 제가 세계사는 잘 모르겠는데 한 나라의 국가의 핵심 권력의 층을 수사 중에 이런 식으로 소위 인사의 장악과 폭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참고로 한국당이 검찰 학살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죠.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당에서는 이제 법리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대응을 해야지 그냥 이대로 놔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조곤조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조근조근요. 네. 근데 왜 제가 우리 당에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여당에서 검찰이 공정수사를 해야 된다고 위원회까지 만든 경우를 봤습니까? 해방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하느냐. 검찰이 그만큼 적폐가 쌓여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검찰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검찰로 만들자.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제대로 된 인사권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그동안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거 안 된다. 형사 공판 인권 중심으로 가라. 그때 그걸 하던 이 검찰들을 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나가게 됐느냐. 특수부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이 검찰에 공정하지 못한 짓을 한 거죠. 그걸 드러낸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걸 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안 했으면은 아마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뭐 하느냐. 검찰 공정한 검찰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공정하지 않은 대로 이를 두고 갈 것이냐. 뭐 정리한 거죠. 자,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공정성을 생명으로 붙이면은 해야 한다. 이제 국가나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나름대로 독선 독출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검찰 운영법의 34조에 보면은 네. 검찰총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수기 내지 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게 법을 무시한 것이고 이게 권력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치 현실에서 우리 민주당도 있고 한국당도 있고 바른미래당 또 뭡니까 태극기당 무슨 뭐 태극기당이요? 예, 우리공화당 말씀하시는 우리공화당 거죠? 예. 뭐 등등 몇 개 있는데 전부가 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과했다는 것이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단지 민주당만 지금
우리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할 일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한 분이 있다면은 박지원 의원만 네. 아주 통쾌했다. 뭐 그분이 항상 양지 따라다니는 분이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네. 그럼 우리 국회 내에 있는 그래도 많은 정당들이 전부가 다 이번 인사는 과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물론 서른 최고위원은 거기 또 추무요원의 위원장이 되셨기 그렇죠. 위원장이시죠. 때문에 예. 뭐 어쩔 수 없는 나름대로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은요. 이거는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검찰의 핵심을 난도질해서 완전히 뒤엎어놓는 경우는요. 이건 조그마한 사설단체도 이렇게 못 옵니다. 수사하던 걸 전부 중단하고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자, 규정대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7일 날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 이랬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또 8일 날 또 이상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견 제시하라. 근데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뭐 이따위 소리 인사는 먼저 제시해라. 네. 아니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그러면 뭐 저 인사는 먼저 제시하라고 얘기하게 돼 있습니까? 오라고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부로 와야죠. 오지도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6시간 동안 기다렸다 항명입니다. 이런 얘기도 그거는 있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항명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항명으로 지금 위원장은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언론 정보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국민은 언론이나 정보에 떠 있는 인터넷 등을 보십시오. 30분 전에 통보를 해놓고 그리고 상의하자는 것은 그건 일반적으로 스케줄을 잡아놓고 몰고 가는 모습이 그래서 많은 정당과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와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고 이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설 위원장 얘기한 대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했다는 얘기 그 사람도 얘기를 않고 있잖아요. 얘기했어요. 다 언제 밝혔어요. 얘기를 해요? 했죠. 아니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를 못했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 장관은 얘기 한마디도 않고 있잖아요. 다 밝혔잖아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6시간 동안 기다렸다 얘기했죠. 그 분위기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30분 전에 얘기한 거 갖고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추미애 장관이 7일 날 인사에 관해서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도 안 했고요. 8일 날 또 그랬습니다. 또 얘기를 했는데 이틀간 여유를 줬어요. 그러고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한테 뭐 인사를 먼저 제시하라 총장이.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요. 제대로 말하면 항명입니다. 항명. 네. 하위자가 상위자에 대해서 항명한 거예요. 이게 문제 삼아야 되고 처벌해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지금 그 두 분 말씀 중에 제가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있는데 홍문표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한국당이 이제 검찰 학살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네. 32명의 이와 같은 중요한 검찰의 인사를 네. 본인에게 통보나 또는 절차가 없이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건 탄핵감인 겁니다. 그래서 야중에 야중에 이제 법리 검토를 아마 오늘이면 저희들이 끝날 텐데 네. 이거는 분명히 지금 직권 남용으로서 이런 파장과 이런 근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건 뭐 탄핵을 여기서 한 발 벗어 받으니까. 네. 근데 장관은 지금 절차는 다 지켰다. 오히려 윤 총장이 안 지킨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서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자회견 같은 거를 언론을 통해서 이 장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납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또 검찰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난 그런 일 없다든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약간 흘려만 놓고 그리고 장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네. 국민은 오해를 하는 거고 언론과 정보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뭐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뭐 탄핵한다 어쩐다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 나오는데 근데 근거가 있어야 탄핵을 하죠. 지금 이 장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탄핵하겠다면은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무슨 법적 잘못이 있어서 탄핵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잘못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탄핵한다. 그 야당이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근거를 대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 뭘 잘못 지적하겠다 해야 되는데 말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야당은 왜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까? 국민들이 이제 실정이 나요.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장애 집회를 하면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런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여보가 오면 삭발 단식을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입니다. 어제도 안 들어왔습니다, 국회. 참 보기 딱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진짜, 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네, 어제 이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국회까지 이어져서 결국 한국당은 본회의를 불참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이 되고 또 민생법안이 다 표결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막판 타협이 좀 가능해지겠습니까? 13일 표결한다는데. 근데 안 되니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에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거의 전의를 상실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당이 전의를 상실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 같으면요. 솔직히 얘기하겠어요. 원내대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경원에서 네. 바뀌었다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방향을 좀 틀겠다. 여당이 협조하겠다. 협조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하겠다. 네. 그러나 여당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갔더라면 국민 지지가 또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전략을 바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똑같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에 결국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네. 민생법은 다 통과시켰는데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의 전략은 뭐 민주당에서 걱정해 주니까 고마운데 정치가 그렇지는 않고 네. 중요한 것은 국회 안에 교섭단체가 아닌 4+1이라는 이 정체불명의 집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도 여기서 나와 얘기했지만은 애국당도 국회의원 둘 있는 정당이면 그 정당도 넣고 이런 4+5+ 뭐 이렇게 한다면 조금 국민들이 수긍하는데 네.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맞지 않는 데는 빼고 말 잘 듣는 2중대 3중대를 데리고 어떻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은 이거 분명히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예산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법도 그래. 공수처도 그래. 요번에 이 검찰의 인사조치도 그래. 이건 완전히 독선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야당으로서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어제도 우리가 의원총회를 해보니까 들어가자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독선 독주에 밥상만 차려주는데 들러리 없을 수가 있느냐. 네. 그런 측도 있고 그게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나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1야당에 대해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몸부림을 쳐본들 2중대, 3중대, 4중대가 모여갖고 이렇게 독선 독주하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네. 우리 몸으로 항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2중대, 3중대라 말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당들입니다.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만 행동을 같이 하니까 문제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함께하는 정당들입니다. 정의당하고 우리 당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하고 우리도 다릅니다. 민평당하고도 다른 당이고 다른데 각자가 입장에 따라서 행동하지만은 적어도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1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예산안도 그렇죠. 네. 예산안도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법 엄마 좀 23년 된 법입니다. 자, 의원님 23년 만에 검찰 개혁은 우리 한국당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절차와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취임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미 각본회의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만 남아있고 그리고 검찰의 책임자라고는 총장의 말 한마디 없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독선적으로 인사를 해버리면은 이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과거 7분의 대통령 할 때 자기 아들들 구속하고 친인척 구속에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네. 이거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과거에 비교하고
현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 된 지 며칠 됐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거는요 인사 폭거가 검찰이 네. 불공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되고요. 그걸 제대로 했는데 그걸 불공정 독선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앞뒤가 틀린 거죠. 네, 토론이 너무 뜨거워서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너무 뜨거워서 2부까지도 지금 후끈후끈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라고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통합위원회 통추위 위원장으로 박형준 교수가 맡게 됐는데요. 이 보수 통합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 이거는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보도나 또 조금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조 이것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통합밖에 없다. 네. 그런 데는 공감을 해서 네. 지금 한 시민단체 3개 그리고 이제 보수 신당 뭐 이렇게 해서 한 2차례 만났는데 네. 아주 급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서 과연 공천관계라든지 조직의 분포를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또 공약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뭐 오늘 내일 뭐 좀 깊이 있게 다루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진전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네. 네. 서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통합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는 그 8명인가 그분들하고만 합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당 대표가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분들하고 합치질 것이냐 이걸 이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이 탄핵에 찬성을 했던 분들이고 그렇죠.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소위 친박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하고 유승민 계열하고 합치가 잘 될까 네. 이런 이제 의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하고 합치가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친박계 쪽에서 아마 강한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아마 홍문표 의원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터이니까 홍문표께서 진실을 진실을 얘기해달라 그러시는데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다 써놓고 얘기할 수야 있겠습니까? 네. 이제 구성되는 단계에 있는데 우선 저는 여당이 지금 안 될 것이다. 되면 안 된다. 이걸 먼저 깔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야당이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되기를 바라면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 통합관계는 여당도 뭐 차라리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것이 있어야 한국 정치 발전이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인정합니다. 싶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우리 그 전 대표가 이끄는 그 새로운 보수당은 예. 이미 저희 한국당과는 기본적인 얘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이제 이분하고는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에 뭐 대리적인 입장만 이제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입장인데 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친박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분명히 그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진들하고 또 몇몇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작은 것 가지고 또 이미 지난 것을 갖고 너무 우리가 깊이 논의하면은 새로운 큰 걸 얻을 수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 이거는 일단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하는데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 동의를 받으셨어요, 네. 전부 다? 그래서 아직도 뭐 한두 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은 그 친박이라는 큰 자체에서는 이거는 시대적 사명이고 우리가 꼭 4월달 선거를 앞두고 통합은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네. 상당히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뭐 PK 지역 의원들이나 이쪽 TK 쪽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게 아닌가 보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네. 정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그걸 갖고 강론을 하다 보면 큰 틀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그건 이제 얘기 걸어 놨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러한 문제는 사실상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른 의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야 뭐 남의 당 처지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한 가지 분명합니다. 길게 봐서 여야가 팽팽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좀 운영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일방이 일방으로 가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참 일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너무 지나쳐요. 지금까지 계속 장애 집회만 하고 민생법안 이런 등등도 계속 발목 잡기만 하고 뭔가 국정에 도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실정을 내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래가서 어떻게 하겠다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야당에 대한 비판이다. 야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황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방법으로는 국민들이 오케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걸 자유한국당이 빨리 캐치를 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지금 통합 이 합치자는 이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변화를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하더라도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 있는 극우 세력들은 좀 자중해야 돼요. 네, 일단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도 원하시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황교안 그러니까 대표 지금 진정성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전 진정성에서 진짜예요. 그래서 아니, 야당이 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남의당의 대표가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평가는 이제 여기서 하면 네. 안 되죠. 원하는 건 그것은. 분명히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정치 도의가 있는데.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일단은 정당의 구성 요초의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한 축의 정치를 하는데 물론 잘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통합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 이 소위 통합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네.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아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통합은 황 대표가 상당히 양보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잘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황 대표가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크게 제가 양보한다. 이게 참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검찰 관계가 그 얽히고 설킨 소위 힘이 있고 살아있는 권력의 이 윤석열 총장이 소위 수사를 댈 때 야 이거 빨리 끝내자. 그러려면 난 보완을 좀 해서 수사 요원을 더 충원을 시켜갖고 이걸 끝내는 그런 나는 용단이 있을 줄로 알았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재인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요. 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 대통령께서 수사할 때 80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봐요. 울산 문제라든지 유재수 문제라든지 또는 조국의 일가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냥 덮고 그런데요. 넘어갈 거예요? 네, 일단 거기까지만 그래서 얘기하고요. 1월 그 15일 얘기는. 부풀려가지고 생사람을 잡으려고 드는데 그걸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또 보완해서 이거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해서 국민 대통령으로 요번에 나는 아주 일단의 행동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민주당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요. 아니야. 검찰이 그래서 이거는 공정하게 했더라면 왜 검찰 개혁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일단 검찰 개혁 얘기는 아주 거기까지 잘못된 하고요. 거예요.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표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긴 했는데 험지가 어디냐? 강남 빼고 험지, 될 만한 험지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흠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 강남은 흠지가 아닌 거는 많잖아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종로도 흠지가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구로을 정도. 구로을. 예. 네. 구로을 정도 그리고 종로 정도 되면 흠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용산 등등은 흠지가 아닙니다. 아, 용산은 또 험지가 아닙니까? 예. 노원 이런 쪽도 험지라고 얘기 듣긴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홍 이제 의원님? 험지를 나누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어느 정당이 득표를 얼마나 했는가.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이 세 가지 큰 선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걸 놓고 험지다 아니다라는 걸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국민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종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가면은 나는 황 대표가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이낙연 잠깐만, 이낙연 홍의원님 얘기하시고, 예. 지금 현재 총리께서 그쪽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예. 그분은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예 못 가요, 종로로? 왜 그러냐. 가면은 황교안 대표한테 떨어지는데 그러고 네. 가면은 떨어지면은 이 여권의 대통령 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잘못하면은 한 방에 다 잃어버립니다. 주자도 잃어버리고 참 정권도 걸리고. 이낙연 총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할 소리를 그래서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낙연 총리가 거기 간다는 거는 아마 상당한 모험을 하지 않고는 못 갈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참 웃었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근데 용산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용산은 용산도 험지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좋은 지역입니다. 험지가 아니고, 예, 용산은 자유한국당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놓으면은 험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까 그 보수 대통합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보수 대통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험지든 뭐든 간에 공천권을 놓고 좀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감안하고 하신다면 물론이죠.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네. 이제 여러 단체와 정당이 함께하는 소위 통합이라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인데 이제 그런 지분 문제랄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이 안 되는 사람을 공천한다는 건 정당으로서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이제 공천을 할 때는 당선권을 봐야 되는데 네. 뭐를 볼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면은 네네. 대충 답이 나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그래서 통합에서도 그런 명명백백한 기준을 놓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런 바탕에서 통합을 하자. 이렇게 네. 전제 조건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전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비례 자유한국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면은 혹시라도 공천이 안 되면 비례 자유한국당으로 의원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국민 앞에 그 부분은 솔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예, 네. 잘못해서 위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네. 도리어 국민이 더 언짢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있는 대로 처음부터 네. 나는 이번 공천이나 이번 정당에 공천을 안 받겠다. 그런 비례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처음부터 거기에서 갈림길에서 결론을 내고 들어가야지. 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숫자만 늘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아마 된다. 국민이 동의를 안 할 예. 것이다. 비례 한국당 봅니다. 아예 생각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은 미리 하셨으니까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면은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꼼수라든지 일종의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짓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처음부터 좋고 만약 하게 되면은 역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네. 우리 당은 이 야당이 뭐 건강하게 통합을 하든 뭘 하든 잘 하셔가지고 선거에서 당당하게 붙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